Hello, Justine. 안녕하세요. 퍼플님들,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 아니, 컷!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퍼플님들, 이번 평일 잘 보내셨는지요? 제가 어제 공지했던 대로, 비유의 라디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사장이 주제도반 12권 철학이 시작합니다. 제가 제일 애용하는 책입니다. 지금 1부터 12권까지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기도 해요. 빨리 후다닥 저자의 말을 빨리 읽어보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자의 말,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제사장입니다. 저는 대중에게 인문학 강의를 하며 책을 쓰고 있어요. 제가 난생 처음 쓴 책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책의 성인반 여러분의 부모님도 스님님도 읽었을 책이지요. 첫 책인데도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사실 어른이 되기 전에 읽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알면 좋으네요. 그래서 어른이 아니어도 잘 읽을 수 있도록 여기에 쉽고 재미있는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저는 지적 대화를 읽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과 같은 인문학 책을 썼을까요? 대답을 위해 저의 어린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책을 읽지 않은 어린이였어요. 학교에서는 맨 뒤에 앉아 엎드려 잠을 자는 아이였지요.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통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어영부영 고등학생이 된 어느 날 너무 심심한 나머지 처음으로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소설 죄와벌이였는데 책을 읽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 주변의 세계가 확 다르게 보였죠. 그때부터 저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세계가 너무도 신기했고 이건 참으로 신비했죠. 하지만 성인이 될수록 세계를 더 잘 이해하기는커녕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까? 왜 어떤 인간들은 약한 자들 위에 올라서고 전쟁을 일으키는 걸까 궁금했어요. 역사를 잘 살펴보니 그 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왜 경제에 의해서 세계가 좌지우지되는지 원인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죠. 인문학은 어떻게 세계를 보는 눈을 뜨게 해줍니다. 우리 인간은 현실 세계를 사는 동시에 현실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고 궁금해하는 존재예요. 현실 너머의 탐험은 진리에 대한 갈망을 출발하지요.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리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의 후보 중 하나의 철학은 우리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고 성장하게 해요. 아주 먼 옛날부터 철학은 이것이 진리다 라고 선언하기보다는 진리란 무엇일까?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꾸준히 던져왔지요. 시대적 문화적 흐름에 따라 진리가 어떻게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지도 탐구했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철학의 역사를 살펴보며 다양한 관점과 생각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리를 탐구해왔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과학과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시스템에 붙잡힌 현대사회는 오히려 더욱 철학이 필요한 시대일지도 몰라요. 자, 그럼 우리 삶의 납치만을 도와줄 철학의 세계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2025년 겨울의 제사장 차례입니다. 프롤로그 오로라의 밤. 철학이란 인간의 무엇일까? 고대 철학 1. 누가 소크라테스의
죽였는가? 고대 철학 2 나가라 동굴 밖으로. 고대 철학 3 진리는 가까운 곳에. 고대 철학 신과 함께 숨쉬는 시대입니다. 등장인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인데요. 사라진 기억과 친구를 찾아 우주를 떠난 지식 카페의 사장 프톨레마이오스부터 아인슈타인까지 과학자들에게 와 닿은 알파의 신호를 발견하고 해석한 그는 결국 신호를 따라 블랙홀에 몸을 던진다. 강력한 힘에 사로잡혀 전신을 잃었을 때 제 환영 속에 나타난 알파는 인간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고백하는데, 쟤는 그려봤던 옛 친구를 만나지만 과연 그와 함께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 알파입니다. 주인공이죠. 다른 차원의 우주에서 행성을 창조해야만 했던 신. 그는 지구와 똑 닮은 행성을 만들었지만 우주 상수의 작은 오차 때문에 기다리던 인간은 등장하지 않았다. 인간이 없으면 행성의 의미도 없다고 생각한 알파. 그럼 그의 눈앞에 드디어 차가 나타났다. 다시 만난 친구는 너무도 반갑지만 알파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피노, 리사가 만든 로봇으로 다른 차원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감지하는 기계이다. 말로만 들었던 알파는 직접 만나자 그동안 인간이 되고 싶었다는 소망을 받겠다. 소크라테스, 소피스트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던 철학자이다. 플라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이며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아카데미아를 창설했다. 서양 철학 아버지를 불린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로 플라톤과 함께 서양 철학의 중요한 근간을 마련했다. 고등학생들이 아마 생활과 윤리, 생윤 과목을 공부를 해봤을 것 같아서 이 인물을 왠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는 방법입니다. 이 책은 어른들을 위해 처음 만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어린이들도 볼 수 있게 만든 책이에요. 많은 지식들을 하나의 흐름을 정리해주는 책이죠. 여러분만의 특별한 독서법을 통해 이야기 속에 수많은 지식과 그 지식을 꿰뚫는 통찰을 발견하면 좋겠어요. 스텝 1. 이야기에 집중하기. 처음 읽을 땐 일단 순서대로 이야기를 따라가는 데 집중해보세요. 이야기 속 인물들은 철학의 역사를 훑어보며 다양한 학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인물들의 생각과 심리를 잘 살펴보고 왜 그랬을까?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같은 질문을 던져도 좋아요. 어려운 단어나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멈춰서 찾아봐도 되지만 일단은 계속 독서를 진행해도 괜찮답니다. 스텝 2. 핵심 단어와 흐름 찾기. 총 5화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고대부터 중세까지 철학사의 주요 개념을 다루고 있어요. 각 철학자들의 주장과 철학 시조를 세부적으로 꼼꼼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책에서는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철학사 기본 틀을 성글게 알아볼 거예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철학자들의 말 속에 숨어있는 핵심 단어를 찾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물론 처음부터 파악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번 책을 읽고 정보 페이지를 활용하면 개념이 익숙해질 거예요. 스텝 3. 직접 대화 나누기.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는 과연 존재할까? 이 철학자는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내가 당시에 살았다면 어떤 입장에 취했을까? 과거의 철학 중에서 지금 우리에 적용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책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꼼꼼하게 읽거나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 어느 정도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내가 궁금했던 것, 발견한 내용에 대해 친구들이나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토론을 통해 책을 읽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지혜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은 후에도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노래를 한번 체인지하고 다시 프롤로그를 읽어볼게요. 작가 쉬는 타임 광고입니다. 20대 시드문이는 열심히 알바 뛰어보는 사고 싶은 거 참고 모은 돈? 물 좀 마실게요. 프롤로그 오로라의 밤.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다른 차원에 자리 잡은 알파의 행성을 찾아온 일행. 그들은 우주선이 수리되는 며칠 동안 이 행성에서 머물렀어. 그리고 이곳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하늘의 별처럼 수두룩했어. 그들은 밤마다 하늘을 보며 광활한 우주를 떠올렸고 낮에는 야생 그대로의 생물들이 무시무시한 생명력을 뽐내는 자연을 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지. 오염되지 않은 지구의 모습이 이와 같았을까? 알파의 행성은 아주 작은 것부터 거대한 것까지 위대하고 찬란했어.
피노는 눈물을 흘리면서 리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모습에 채도 알바도 애틋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어느덧 떠오른 해가 호숫가를 환하게 비추었다. 리사는 이번엔 채와 알바에게 다가갔다.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기 위해서였다. 그 사람이 리사가 채와 알파에게 피노를 맡기고 다시 돌아가고 피노는 피노와 채와 알파와 함께 철학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책을 다 읽고 이 줄거리를 적어놓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다른 차원의 자리 잡은 알파의 행성을 찾아온 채 일행 그들은 우주선이 수리되는 며칠 동안 이 행성에서 머물렀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다. 알파는 역시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었지만 한 문제들은 분명히 반복될 거라고 생각했다. 신인 자신의 역할을 확인하고 인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평행 우주를 만든 이유였다. 그래. 피노의 말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읽었어요. 다시 할게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다른 차원의 자리 잡은 알파 행성을 찾아온 채 일행 그들은 우주선이 수리되는 며칠 동안 이 행성에서 머물렀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다. 알파는 역시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었지만 한 문제들은 분명히 반복될 거라고 생각했다. 신인 자신의 역할을 확인하고 인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평행 우주를 만든 이유였다. 피노의 말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그래, 인간들은 절대 모를 거야.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라는 걸. 피노는 세계와 인간에 대해 알고 싶었다. 여전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문제였다. 어디인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진리가 있을 거라고 믿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리사는 연구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구로 돌아가야 했다. 피노는 이별을 처음 겪게 되었고 알파와 채에게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철학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점점 읽을수록 몰입되는 책. 첫 번째, 서양 철학부터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다.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었고 미술, 역사, 카테고리가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지드들변 추천하는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 지드들변 마지막 권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재밌게 끝까지 시청해 보셨을까요? 이번 따뜻한 봄날 잘 보내시고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또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에는 어떤 책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비 내리기 전에 그리고 벚꽃이 지기 전에 잘 즐거운 청춘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